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엔비디아 추가 상승이 어려운 이유인데요. 최근에 LS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좀 참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할 확률이 사실상 100%나 마찬가지여서, 사실 특이했던 현상이 굉장히 고금리였는데도 성장주가 달렸죠. 저도 사실 과거 사례를 보다가 이제 주도주를 완전히 놓쳤었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왜 얘가 주도주였냐? 얘만 실적이 잘 나왔던 거죠. 빅테크 정도만. 나머지는 이제 카드사나 잘 나오는 일부 회사가 있었지만 대다수는 그 고금리 상황에서 큰 피해를 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진짜로 금리나 사이클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세 번, 내후년 세 번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종목 선택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고금리 시대에는 엔비디아가 가장 핵심이었고, 엔비디아가 상승 기여분이 S&P의 거의 30% 이상이 S&P 상승 때문이었다고 하죠.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회사겠죠.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분산된다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그동안 고금리의 피해를 봤던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한국 시장을 투자할 때 빈번하게 접하는 현상이 이런 거죠. 수급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리면 다른 데가 이제 빠져나가고 그런데, 미국은 사실 그런 거는 아닌데, 왜냐면 전 세계에서 미국 시장을 투자하니까 수급이 모자라고 어딜 들어가면 어디가 비고 이런 현상은 사실 저는 없다고 보는데, 투자 매력도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상대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XBI라는 바이오도 올랐고, 중소형주 UWM,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좋을 수 있고, 미국도 건자재, 그 ITB인가 그 ETF도 있고요. DR 호턴이 좀 부동산 디벨로퍼인데, 이것도 10년 동안 장기 상승한 회사예요. 대단하죠. 신재생, 태양광, 텐 ETF나 ICLN, 리츠도 ETF가 있고요. 그중에 리얼티 인컴이 이제 제일 유명한데, 이것도 최근에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7월 달부터. 그리고 지역은행 대출이 많았는데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이게 이제 대손 같은 게 많이 잡혔었겠죠. 그래서 KRE ETF.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빅세븐 외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만 해도 7월 초까지만 해도 엔비디아가 완전히 주도하는 시장이었는데 실제로 오르고 있다. 그래서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그렇게 어, 압도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겠죠. 이거, 그리고 시장의 높은 기대치, 이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그 최근에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이제 3분기였나 그런데, 이제 분기로 치면은 매출이 85%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그냥 흑전이 아니라 대규모 흑전이었는데 주가가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메모리 업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하고는 물론 좀 다르긴 하죠. 하이닉스나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팔아라 이러죠.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왜냐면 너무 좀 밀렸으니까. 그래서 실적 가이던스하고, 실적은 이제 당연히 좋아야 되고, 실적 가이던스까지 컨센을 상회해야 돼요. 무조건 크게. 그렇지 않으면은, 근데 완전히 크게 상회하면 몰라도
그냥 상회하는 정도로도 부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선택지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심지어 이제 컨센을 크게 상회할 거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죠. 그래서 시장에 그런 엄격한 눈높이, 그 잣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미국도 많이 오른 주식은 위험하다. 많이 오른 데다 고PER이고 기술주기 때문에 뭐 과거처럼 기술주는 위험하고 그렇진 않지만 또 이 시장에서 시장의 계절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때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마진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증권사 이제 이게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 이제 그 영업이익 증가율도 매출 증가율도 떨어지고 매출은 계속 증가하는데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진이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 8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사실 이게 별 문제 아닌데 워낙 기대치가 높으니까 뭐라도 이제 트집이 잡히면 고성장에 해당하는 것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미스가 있으면은 뭐 급락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내려갈 것이다. 밸류 부담이 또 있죠. 일단은 시총을 보면 시총이 3.1T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4천조죠. 그래서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하여튼 3.1T인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냐는 겁니다. 뭐 무슨 일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흔들리지 않고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2분기 연속 이익 증가율이 둔화됐다. 고밸류다. 근데 지금 올해 이제 포워드로 봤을 때 PER이 39배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22년 이후에 고성장을 했는데 평균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PER이다. 그러면은 평균을 넘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또 그 중에 하나가 젠슨 왕이 컨퍼런스 콜에서 뭔가를 이제 코멘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투자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래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도 상당한 리스크다. 그리고 올해 포워드 PER로 39배, 2022년 이후 평균을 소폭 상회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기사가 좀 나온 지 됐지만 뭐 버핏보다 더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드러켄 밀러가 비중을 축소했다는 거죠. 23년 4분기 대비해서 엔비디아의 비중을 87%가량 축소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시장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가치 투자를 하고 기업에 집중하는 거다. 그리고 뭐 공매도를 칠 때 좀 재능이라는 말도 쓰죠. 공매도는. 그 최준철 대표이사가 쓴 말인데 공매도는 재능이다. 왜냐하면 타이밍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드러켄 밀러가 시장 주도주를 계속 놓치질 않고 공매도로 또 20% 이상 벌고 실제로 이제 성과도 30년 동안 뭐 20% 이상인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고 자산도 좀 많으니까 그래서 뭐 헤지 펀드도 M7 비중을 13%로 축소했다고 하고 근데 애플 아마존은 여전히 선호한다. 그래서 둘 다 이제 기술주 성격은 아니죠. 뭐 서비스업 성격도 있고 그래서 AI 버블 논쟁 때문에 일단 한번 떨어졌었는데요. 이 버블 논쟁의 핵심은 그거죠. 캐페 속 투자를 어마어마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제 매출이 안 나온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GPU를 샀는데 어, 그 AI 데이터 센터 가동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3천억 달러다. 그 300조, 300빌리언이죠. 400조. 근데 절반은 GPU 구입, 나머지 절반은 뭐 에너지 건물 발전기 비용인데 그러면 빅테크에서 이제 연 매출이 3천억 달러가 나와야지 이제 BEP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현실은 뭐냐면 오픈 AI의 올해 연매출 목표는 34억 달러다. 300빌리언이 BEP인데 구글, MS 등 뭐 테슬라, 바이트댄스 다 합치면 가정을 이렇게 했을 때 매출 가정을 했는데 더해도 1,000억 달러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어떤 보고서에서 이렇게 이익률을 50%를 가정을 했는데 3천억 달러가 이제 손익 BEP니까 6천억 달러면 이제 이익률이 50%겠죠. 근데 이제 그 BEP 매출이 6천억 달러에서 지금 1,000억 달러를 빼면 5천억 달러가 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매출이 지금 5천억 달러가 더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버블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매출이 이제 BEP 수준에 간 것도 아니고 멀어도 너무 한참 멀었다. 그 설득력이 있죠. 계속 살 거냐? 엔비디아의 GPU를 엄청 비싼데 그 자체 GPU도 만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의 시대는 이제 GPU 쪽에서는 좀 끝나는 건데 그게 이제 언제냐에 또 문제도 있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저 개인적으로는 NVDS를 이제 뭐 많이 안 사고 좀 샀는데 근데 항상 비상 계획이 있어야죠.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이게 1.5배 인버스 선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장투를 하면 안 돼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이것도 선물이 이제 선물 베이스를 한 거기 때문에 단기 맵에 운이로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예상이 실적이 뭐 개미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실적 대박이 나와서 뭐 한 10% 급등했다고 칩시다. 그럼 뭐 1.5배니까 15%인가요? 망한 거죠. 근데 이제 비중을 그래서 크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뭐 한 10% 이상 오른다 그러면 오늘이 아니라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하니까 내일 저녁이겠죠. 내일 새벽 한 6시에 발표를 하니까 내일 밤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급등시에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2배 이상 산 다음에 탈출을 하는 거죠. 실패하면. 그래서 근데 뭐 그렇게 급등할 것 같지는 않고 실적이 좋으면 조금 오를 것이다. 이게 이제 저의 예상이에요. 왜냐면 이미 전고점 근처에요. 주가가 이제 선반영이 된 거죠. 전고점이 역사적 고점이 140.76불인데 현재 128불이다. 근데 만약에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미달을 한다면 옛다하고 이제 급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급락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락 쪽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 내일 장후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 외에 가격에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투자한 사람들은 다 시선이 일로 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주식시장의 계절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만을 바라보는 거는 좀 끝났다. 좀 여러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이렇게 되면 국장도 이제 반도체가 떨어지니까 뭐 코스피가 추가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